여러분이 축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때 포지션은 공격과 수비만 있다고 가정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은 공격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비수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개인의 현재 능력에 따라 가야 할 포지션이 다를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의 연습상 골을 넣는 능력이 탁월했다면 공격수를 가야 하고, 골을 지키고 앞쪽으로 공을 보내는 능력이 탁월했다면 수비수를 가야 합니다. 제 영상의 구독자라면 이제 전부 아시겠지만, 수능을 전략 전술 게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부 방향성과 방법이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위에 축구에 관한 이야기가 당장 눈앞에 닥친 3월 모의고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모의고사는 집에서 개념서를 암기하고 문제집을 푸는 공부와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독서실 혹은 학교 혹은 학원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이 실전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실전에서는 문제를 푸는 목적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딱 하나의 목표만 머리에 집어넣고 시험 시간 전에도 계속해서 한 문장만 되뇌이면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답률을 높인다.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모의고사라는 게임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야 할까요? 수비수라면 선지로 혹은 풀이로 가기 전에 지문을 잘 읽어내는 방향으로 정답을 이끌어내야 하고, 공격수라면 보기나 지문을 잘 읽는 방향보다는 우당탕탕 어떻게든 읽어내고 선지에서 시간을 쓰면서 정답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선지에서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것은 공격수가 골대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수비 능력과 공격 능력 그리고 감독 능력 이 3박자가 고루 맞아야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해왔던,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건, 개념서를 다 못 끝냈건, 기출 회독을 반도 못했건 주눅 들지 말고 정답률을 높인다는 일념으로 실전에 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당장 적용이 가능한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독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친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 영상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주구장창 시간을 쓴다고 정답률이 올라갈까요? 정답률은 고사하고 아마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지도 못할 겁니다. 수학 문제 지문에서 도구를 꺼내오거나 아이디어를 꺼내오는 능력이 부족한데 주구장창 문제를 읽고 또 읽는다고 정답률이 올라갈까요? 정답률은 고사하고 아마 한 두 줄 끄적인 상태에서 결국 풀어내지 못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노벨하거나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선지나 풀이에서 시간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축구라고 가정한다면 수비보다는 공격수 포지션으로 뛰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어뿐 아니라 수학까지 지문 읽는 일정한 속도를 미리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실력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이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지문 독해력이 낮고 이해력도 부족한데 오히려 지문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하지 않냐라는 반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문에서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히고 맞출 문제도 못 맞추게 됩니다. 기존 무수한 공부 조언과는 다르게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등급이 낮은 학생은 차라리 떠오르는 모든 식을 쓴다거나, 문제를 읽고 떠오르는 식을 쓰고 확률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식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오히려 정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부터 문제에서 포인트를 잡고 막힘없이 풀어가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의 영역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는 마인드는 어떻게든 정답률을 높인다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문제를 읽는 일정한 속도를 과목별 그리고 파트별로 정해놓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골대 직선지나 풀이에서 시간을 더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일 전에 인스타를 개설했는데 여러분에게 프리미엄 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팔로우를 해주시고 게시물에 하트를 누르고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비문학 PDF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의 10강 20강을 듣는 것보다 효율이 좋을 겁니다. 피드백에 나온 논리학 기호는 전부 외워주시고 배경 지식도 전부 외워주시면 됩니다. 단지 스와이프가 무엇인지, 채권 위험률이 무엇인지처럼 기출에 나온 지식이 아닌 근본적인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작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시작한 미시와 거시경제 지식, 정치와 법에 관한 근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정 교재를 베끼거나 시중 교재를 베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제나 정치를 공부할 때도 겉핥기식인 시중책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자료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